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원 시간이 됐고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을 배웠었죠. 심성암 지형이랑 화산암 지형이 있었는데, 심성암 지형에서는 이제 판상전리가 특징으로 나타났고, 또 화산암 지형에서는 주상전리가 특징으로 나타났다. 요 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떤 지형이 화산암, 심성암 지형에 속하는지를 배웠고요.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교과서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할 겁니다. 거기 두 페이지에 걸쳐서 어떤 걸 배우느냐, 퇴적암의 종류와 그리고 퇴적암의 생성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 44페이지를 한번 펴봅시다. 거기 보면 이제 퇴적암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막 그런 내용학적인 게 아니고 한번 쉽게 읽어보자는 의미로 써 있는 글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됐대요. 그게 경기도 화성시에 2008년에 뼈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그 공룡의 정체를 밝혔더니 지금까지 발견됐던 공룡이 아니라 새로운 공룡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발견한 그런 주체가 짓기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코리아 케라톱스라고 붙이게 되었답니다. 자, 그렇게 화석이 왜 이런 땅 속에 묻혀 있을 수 있었는가? 대체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암석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배우자는 의미에서 한번 흥미를 갖기 위해서 글을 44페이지에 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이제 45페이지로 갑니다. 45페이지를 가면 퇴적암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구려 키우기는 넘어가고요. 거기 읽어보면 물결처럼 보이는 무늬가 있는 암석을 보면 물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처럼 지표에서 관찰되는 퇴적암에는 과거 생성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를 통해서 과거 지구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퇴적암을 관찰을 하면 물이 흐르는 흔적도 있고, 이 화석이 발견되는 것도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 퇴적암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걔가 갖고 있는 화석을 분석을 해보면 걔가 살았던 시대를 유추할 수가 있죠. 공룡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에 살았고,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에 살았는데, 그 퇴적암 속에서 삼엽충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 퇴적암, 이 돌덩이는 고생대 시절에 만들어진 돌덩이구나. 그렇게 예측할 수 있듯이 화석을 보고도 알 수 있고, 이렇게 물이 흐른 그런 모양을 보고 이 암석이 생성됐을 당시의 환경은 물이 흐르는 환경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퇴적암은 과거의 생성 환경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준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대체 퇴적암이 어떻게 생성이 되길래 그렇게 과거의 환경 같은 거를 지시해 줄 수 있느냐, 그걸 알아보는 건데, 또 읽어볼게요. 퇴적물은 부서진 암석 조각이나 물속에 녹아있던 화학성분, 생명체의 유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림 1과 같이 유수나 바람 등으로 운반되거나 물속에서 떠다니던 퇴적물은 유속이 느려지면 침전되면서 쌓인다. 퇴적물에 쌓이는 과정에서 아래쪽에 쌓인 퇴적물은 위쪽에 쌓인 퇴적물의 무게에 의해 눌리면서 입자 사이의 공간이 줄어든다. 이후 물속에 녹아있던 물질들이 침전되어 입자 사이에 남아있던 공간을 메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굳어지며 퇴적암이 생성된다. 이때 퇴적물이 쌓이는 과정에서 입자의 크기와 색깔에 따라 다양한 두께의 줄무늬를 만드는데 이를 층리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글로 읽어봤자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한번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거기 중간쯤에 문단을 보면 퇴적물은 부서진 암석 조각이나 이렇게 나와 있죠.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퇴적물을 먼저 봅시다. 퇴적물.
퇴적물의 정의. 퇴적물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제 쇠설물이나 또는 용해된 물질, 또는 이제 생물의 유해, 등이 바람이나 유수, 그 물의 흐름을 뜻하는 거예요. 바람이나 물의 흐름에 의해서 운반되고 그게 쌓이면 우리는 퇴적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퇴적물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자, 쇠설성 퇴적물이 있어요. 그리고 화학적 퇴적물이 있고요. 그리고 유기적 퇴적물이 있습니다. 먼저 쇠설성 퇴적물을 볼게요. 쇠설성 퇴적물이란 무엇이냐? 암석이 물리적, 화학적 풍화를 받아서 이제 그 풍화되면 막 암석의 찌꺼기들이 이제 분리가 되죠. 그럼 이런 원래 암석에서 바람이 이 돌을 치거나 물이 쳐가지고 조금 떼어져 나간다. 떼어져 나가면 막 가루 부스러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떼어진 것들을 운반을 시켜서 화학적 풍화를 받아서 생긴 거를 운반하고 퇴적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쌓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쇠설성 퇴적물이 되는 겁니다. 이때 화산 활동 분출물도 쇠설성 퇴적물로 분류가 돼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뭐 화산진, 화산재, 화산탄 이런 것들이 그 화산으로부터 분출이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쇠설성 퇴적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쇠설성이라는 말을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부스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스러기들이 모인 퇴적물을 쇠설성 퇴적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화학적 퇴적물은 뭐냐? 화학적 풍화 작용을 받아서 물에 녹은 채로 존재하는 이온이나 분자들이 토양, 강, 호수, 바다 등의 물 속에 축적되고 이게 이제 화학적 작용으로 침전된 퇴적물을 화학적 퇴적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화학적으로 침전된 퇴적물. 그리고 유기적 퇴적물은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물을 유기적 퇴적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동물의 껍질, 그 조개 껍질 같은 거 있죠? 또는 동물의 뼈, 이런 것들이 퇴적이 되면 탄산염질 퇴적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물체가 퇴적이 되면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석탄이 만들어진다. 퇴적물을 교과서에는 좀 그냥 부서진 암석 조각, 물속에 녹아있던 화학성분, 생물체의 유해 이렇게 아주 짧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쇠설성 퇴적물, 화학적 퇴적물, 유기적 퇴적물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한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거를.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할 수 있는 퇴적물도 결국에는 하나의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이 운반돼서 쌓인 거를 퇴적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퇴적물들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퇴적암이 되느냐? 그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긴 해요. 뭐 유속이 느려지면 침전돼서 쌓인다. 그리고 위쪽에 쌓인 게 아래 거를 눌러서 점점 뭉친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이를 침전물들이 메꿔서 굳어준다. 그러면 퇴적암이 된다고 나오는데 용어가 안 나오고 말로만 풀어져서 써있기 때문에 저는 용어를 도입해서 한번 퇴적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그림 1번을 보시면 퇴적암의 생성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가나 다라의 순서로 이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암석이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을 받아서 굳어지면 자갈이나 모래, 진흙 등이 되고 이것을 물과 바람이 강이나 바다 등으로 운반한다. 즉 풍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운반을 한다는 얘기고요. 나를 봤을 때 운반된 퇴적물이 수평으로 겹겹이 층을 이루면서 쌓인다. 풍화돼서 부서지고 그게 운반되고 어딘가에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계속 쌓이다 보면 위에 더 최근에 쌓이는 게 밑에 있는 걸 누른다는 얘기죠. 다 내용이 그거고요. 그 다음 라 내용을 보면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입자들 사이사이에 교결물질이 들어가면 뭉쳐져서 굳는다. 그 교결물질이라 하면 약간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얘기를 해요. 결합시켜주는 물질. 그래서 요것들을 순서를 한번 써보면 첫 번째로는 풍화작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원래 있던 암석이 깨지면서 이런 잘게 부스러기들이 생기겠죠. 이런 부스러기들이 운반과 퇴적 작용을 받습니다. 얘들이 물로 흘러가는데 나중에 물 속도가 느려지면 얘를 옮기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비슷한 것들이 계속 같은 위치에다가 뭉치게 되면서 거기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어떤 작용을 받냐면 속성작용을 받아요. 속성작용.
이 속성작용은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되는 과정을 우리는 속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속성작용에도 또 두 가지 작용이 존재를 해요. 압축작용과 교결작용인데요. 이때 압축작용은 다짐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층층이 쌓인 애가 이 위에 물질이 아래쪽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제가 좀 너무 촘촘하게 그리긴 했는데 처음에 쌓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느슨하게 쌓여요. 근데 점점 쌓이면서 위에 애가 밑을 누르다 보면 압축이 됩니다. 지들끼리 눌리고 이렇게 좀 틈 사이들이 틈 사이 공간이 작아지고 서로 압축해서 좀 뭉쳐있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그럼에도 이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지하수에 이런 교결 물질들이 막 녹아 있는데, 그런 게 얘를 계속, 물은 흐르는데 얘를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물 속에 근데 이런 교결 물질들이 녹아 있고, 여길 지나면서 이런 빈 공간들, 입자들 틈 사이에 교결 물질들이 낑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뭉치다 보면 얘네들을 서로 달라붙을 수 있게 작용을 시켜버리고, 결국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되면서 퇴적암이 되는 건데, 그때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달라붙는 거를 교결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짱짱하게 달라붙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보면, 처음에 이걸 퇴적물의 어느 한 부분, 그 퇴적암이 되는 과정의 어떤 한 부분을 그린 거라고 해볼게요. 이때 퇴적물들이 운반돼서 이렇게 서로 공간들을 비워놓은 채로 얼추 쌓여 있습니다. 그때 위에 쌓인 애가 아래를 누르면서 점점 달라붙게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던 공간들이 굉장히 좁아지고, 이런 틈을 메꾸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틈이 있기는 한데, 이 틈 사이에 교결작용을 통해서 교결 물질들이 메워지게 된다면 결국에 이 입자들은 모두 다 달라붙는 그런 모습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압축작용과 교결작용을 받았을 때 퇴적물의 좀 모식도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이때 여기 빈 공간 있죠? 이 빈 공간을 부르는 용어가 또 있어요. 공극이라고 하는데, 이건 곧 퇴적물 사이에 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극이 크다라고 말을 한다면 퇴적물 사이의 입자의 틈 사이 거리가 큰 거고, 공극이 작다라고 하면 퇴적물 입자들 사이에 공간이나 틈이 작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하면 공극은 여기가 더 크고 여긴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를 퇴적물이라고 부르고, 점점 이 속성작용, 압축작용과 교결작용 두 개를 속성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속성작용을 통해서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그린 거고, 이때 점점 공극이 감소를 하고요. 압축작용과 교결작용을 받으면서 공극이 감소가 되고, 또 전체 부피가 감소합니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기 종이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부피 아직 좀 큰데 여기에 압축을 더 준다면 이 종이들 사이에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이 종이는 부피가 더 줄어들게 되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공급이 감소하고 전체적인 부피가 감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밀도는 증가를 해요. 왜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값 자체는 변하지 않겠죠. 그 퇴적물들이 결국에 퇴적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그 퇴적물들 사이에 빈 공간을 좁히는 상태니까 질량은 그대로지만 부피만 작아진다. 즉 밀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그 45페이지를 보면 그림 1번에 가나 다라의 라를 보세요. 거기에 퇴적물의 틈 사이로 광물 성분의 교결물이 채워지면서 굳어져 퇴적암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교결물 있죠? 교결물. 얘네들의 예시로는 주로 석회질 그리고 규질 그 CaCO3 그걸 석회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SiO2 이런 것들을 실수 Si로 이루어진 것들을 규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식 안에 CaCO3가 들어간 이런 화학식을 갖는 애를 석회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Si가 들어간 그런 화학식을 갖고 있으면 규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애들이 규결 물질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요. 교과서 45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면 이때 퇴적물이 쌓이는 과정에서 입자의 크기와 색깔에 따라 다양한 두께의 줄무늬를 만드는데 이를 층리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운반되면서 쌓이는 건데 얘가 한 번 운반되고 그게 쌓이는 게 아니라 한 번 운반돼서 1층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운반돼서 2층 만들고 또 한 번 운반돼서 3층 만들고 이런 식으로 퇴적암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 좀 시간이 거치면서 퇴적물들이 운반이 돼서 점점점 쌓이는 그런 형태로 보통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층이 눈에 보입니다. 1층, 2층, 3층 이런 게. 그래서 그렇게 층 모양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는 퇴적암의 층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층리는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특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고요. 이제 퇴적암의 종류만 설명하고 끝낼 건데 잠깐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23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퇴적암의 종류까지는 그래도 하고 끝낼게요. 자, 퇴적암의 종류. 퇴적암을 어떻게 이렇게 종류로 분류를 하느냐? 퇴적물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이때 퇴적물은 뭐뭐뭐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쇠설성 퇴적물이 있었고 화학적 퇴적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유기적 퇴적물이 있었죠. 그래서 쇠설성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을 만든다. 그러면 쇠설성 퇴적암이 되는 거고 화학적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을 만든다면 화학적 퇴적암이 되는 거고 똑같이 유기적 퇴적물이 쌓이면 유기적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자, 쇠설성 퇴적암.
세설성 퇴적암을 먼저 보면, 이제 세설성 퇴적암을 이루는 그 기원, 그 퇴적물은 말했듯이 세설성 퇴적물이 될 거고요. 이때 세설성 퇴적물에도 종류가 있어요. 어떠한 퇴적물이 쌓이느냐에 따라 어떠한 퇴적암이 되는지가 또 결정이 되는데, 자갈이 퇴적물로서 굳어져서 퇴적암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여감 또는 강력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래가 운반돼서 모래가 쌓인다면 암석을 만들게 될 때 암석의 이름은 사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점토가 쌓여서 퇴적암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이암 또는 셰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감, 강력암, 사암, 이암, 셰일 모두 다 세설성 퇴적암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퇴적물이 이루어졌느냐, 얘네들은 세설성 퇴적물 중에서도 자갈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 사암은 모래가 뭉쳐서 만들어진 거, 이암과 셰일은 점토가 뭉쳐서 만들어진 거,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고요. 아까 말했듯이 퇴적물, 그 세설성 퇴적물이 대표적으로 얘네들이긴 한데, 그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화산 분출물도 세설성 퇴적암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생기는 퇴적암을 우리는 응혈암 또는 집괴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화산 활동에 의한 분출물이 쌓인 건데, 얘는 입자가 좀 작은 거, 그리고 집괴암은 입자 크기가 좀 큰 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점토가 입자가 작고 모래가 중간, 자갈이 제일 큰 상태죠. 입자 크기가. 그리고 화산 활동 분출물의 그런 입자 크기로도 구분을 하는데, 입자 크기가 작으면 응애암, 크면 집괴암,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학적 퇴적암인데, 그 전에 이암과 셰일의 차이를 좀 언급을 해볼게요. 둘 다 점토가 쌓여서 만들어진 건데, 왜 이름을 달리 하냐면, 이암은 덩어리째 굳은 거고요. 셰일은 층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쪼개짐이 나타나요. 이암은 깨짐이고 셰일은 쪼개짐이 나타난다. 쪼개짐과 깨짐을 배웠나요? 만약에 안 배웠으면 제가 좀 그거를 연구하지 못하고 가져온 내용인데, 이제 쪼개짐이라는 거는 외력, 그 힘을 가했을 때 규칙적으로 깨지는 거,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분리되는 거를 쪼개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깨짐은 규칙적이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분리가 되는 걸 깨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이를 층층이 쌓아놓고 거기에 충격을 준다면 종이 모양대로 그 분리가 되겠죠. 종이를 쌓아놓고 친다 해서 막 종이가 뭉쳐져서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 종이 모양, 층 모양대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쪼개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칠판에다가 망치를 내려친다 하면 얘가 어떻게 부서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 충격의 힘의 양이나 방향, 그런 거에 따라서 무작위적으로 분리되는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걸 깨짐이라고 얘기를 한다. 즉, 분리되는 게 규칙적이냐 무작위적이냐로 쪼개짐, 깨짐을 구분을 하는데, 이암은 점토가 덩어리째 굳어버려서
뭐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좀 매끈매끈하고 그냥 색깔도 전체적으로 비슷하고 모양도 되게 비슷해요. 그 이암 덩어리를 갖고 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뭐 색깔이나 모양, 모습 같은 게 비슷합니다. 근데 쉐일을 보면 똑같이 점토가 굳은 건데 얘는 1층 쌓이고 2층 쌓이고 3층 쌓이고 그런 식으로 쌓이네요. 그래서 1층, 2층, 3층 이런 층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힘을 주면 1층과 2층이 분리되면서 그 무작위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런 층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즉 얘는 한꺼번에 굳어서 이암이 되는 거고 점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근차근 굳으면 쉐일이 된다.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을 보면 화학적 퇴적암 얘들은 퇴적물의 기원이 이제 물 속에 있던 성분들이 거고 침전되거나 증발해서 생기게 됩니다. 침전 또는 증발 OR이라고 할게요. 침전 또는 증발되어 생성된다. 그래서 짧아요. 얘는 침전되는 경우랑 증발되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침전은 이제 CA랑 CO, CO3 그러니까 물속에 칼슘과 이 탄산 두 개가 만나서 탄산 칼슘을 만들게 되는데 화학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침전으로 이런 암석이 생성되는구나만 알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만나면 앙금을 생성을 하죠. CaCO3 앙금 생성 반응. 이렇게 침전을 통해서 석회암이 생성이 되는구나. 얘는 방해석의 화학식인데 얘네들이 모이면 석회암이 된다. 즉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과 탄산 성분이 뭉쳐서 앙금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방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방해석들이 모여서 석회암을 만들어낸다. 즉 화학적 퇴적암, 물속에 있는 이온들이 뭉쳐서 석회암을 만들면 그게 곧 화학적 퇴적암이 된다. 그리고 물이 증발해서 남아있던 게 고체로 그 물속에 녹아있던 게 고체로 빠져나오면서 암석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모이는 NaCl, 즉 암염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화학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침전을 통해서 석회암이라는 화학적 퇴적암이 만들어지는구나. 물의 증발로 인해서 암염,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죠. 암염이라는 화학적 퇴적암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알면 되겠습니다. 뭐 이 식 같은 건 알아두면 좋겠지만 딱히 의미가 없다. 석회암 그리고 암염 이런 게 만들어지는구나만 알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유기적 퇴적암 하고 끝내야죠. 유기적 퇴적암은 생명체의 특정한 성분들이 침전해서 굳어서 만들어진 거다. 침전되어 굳었다. 그런 걸 유기적 퇴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육지의 나무, 육지에 그 나무들이 많죠. 걔네들이 땅속으로 매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속에서 탄화가 이루어져서 석탄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바닷속의 산호나 조개 껍질들이
석회질 성분인데 얘네들이 쌓이면 석회암이 됩니다. 즉 유기적 퇴적암은 생명체의 특정한 부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건데 육지의 나무, 식물들이 쌓이면은 석탄이 되는 거고요. 바닷속에 이런 산호나 조개 껍질, 이런 석회질 성분이 쌓이면 석회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화학적 퇴적암에서 침전으로 인해 석회암 만들어졌죠. 유기적 퇴적암에서 바닷속에 산호나 조개 껍질 등이 쌓여서 석회암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도 되고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음 광물들 중에서 유기적 퇴적암이 아닌 것은 써놓고 석회암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기로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인데 석회암은 유기적 퇴적암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걔는 화학적 퇴적암일 수도 있고 유기적 퇴적암일 수도 있어요. 물론 만들어진 과정을 다 설명을 해놨다면 그때 바닷속에 상어나 조개 껍질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석회암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화학적 퇴적암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딸랑 석회암이라고 주어졌으면은 얘가 화학적 퇴적암일지 유기적 퇴적암일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걔는 확실하게 이제 얘는 화학적 퇴적암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즉 석회암을 가지고 함정을 팔 수도 있다, 보기상에서. 그러니까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도 유기적 퇴적암도 가능할 수 있구나를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칠 거고요. 내용이 좀 많았고 되게 쓴 것도 많았죠. 오늘은 좀 재밌게 뭔가 원리를 이용한 설명이 없고 그냥 줄줄줄줄 쓰기만 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좀 많이 풀어서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좀 미안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